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8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좀 장 마감 전에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만들게 됐는데요. 오늘 지금 한 12시 47분 정도 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거치고 있죠. 이게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빌미로 해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선물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3천 계약 정도인데 연속적으로 이제 좀 파는 부분이 크고 이게 좀 조정 명분을 좀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또 하반기 중요한 어떤 모멘텀 일정들 가진 것들 바이오가 대표적이고 또 네이버 같은 종목도 오늘 제가 체크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두면서 전략을 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에 너무 이제 유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그 악재 같지도 않은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1막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 1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서 수급들도 좀 분산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하반기 주목할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내기 위한 그들의 또 이제 매집 패턴들이 발생될 텐데요. 좋은 기업들을 사재 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 2막의 주도주가 어떤 것들이 될지를 계속 탐색을 하는 시간. 오늘은 또 네이버 한번 이야기 드리면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2% 상승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합 정도예요.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수가 좀 비등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12시 48분 정도 지금 코스닥은 0.4%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그냥 보합 정도.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좀 조금 크진 않아요. 적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정을 거치면서 수급이 나오는 건 아니다. 단지 그 대량 현물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고 선물 쪽에서 지금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로 흔드는 거예요. 변동성 만드는 거예요. 단기로 변동성 만드는 엊그제 26,000 계약 팔았죠. 순매도. 어제 16,000 계약 팔았죠. 오늘 지금 한 3,000 계약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한 이게 요 치면 이날 샀잖아요. 2만 계약. 그래서 이걸 이제 썸하면 사실 2만 한 5천 계약.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2만 5천 계약. 요 정도가 매도. 최근에 이제 한 사흘 정도 누적으로 지금 잡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로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냥 휘저으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뭐 놀이터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큰 추세는 저는 영향 없다고 봅니다. 증시 주변 자금 공여 예수금 55조, 신용융자자금은 딱 20조네요. 그래서 해외 시장은 그냥 혼조 정도. 미국 장도 이제 약보합 정도 마무리됐잖아요. 나스닥이 0.1% 빠졌고 S&P가 0.25% 빠졌고 다우는 0.1% 19% 빠졌고 양봉은 나왔단 말이죠. 니케이 증시 그리고 대만이 보합 정도, 홍콩하고 상해 증시 좀 상승하고 있고 요 정도. 그래서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장은 좀 변동하고 있고 시총 상위주도 이제 큰 움직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엔터주가 좀 강해요. 하이브 엔터주는 아니지만 이제 하이브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좀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 3.8% 상승에 SM이 4.7% 상승. 와 이거 빠진 거 다 메꾸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최근에 이제 미용주들 클래시스라든지 미용주들도 오늘 좀 강세네요. 에코프로 HN이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흐름은 뭐 큰 특징은 없고 엔터 미용주 YG엔터도 상승하네요. 파마리서치 4% 상승 그런 정도고 저는 미용주 지금 따라가는 흐름은 아니라 봐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그렇고 팬딩에도 공개로 올려드렸어요. 사이토젠 기업 탐방 다녀와가지고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 한번 유망한 그런 어떤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니까 여기 저점을 계속 다지는 모습들도 이제 유의한 어떤 흐름인 것 같고 리포트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노믹트리 같은 기업도 최근에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를 확인해 드렸는데 오늘도 뭐 강세 띄고 있고 이제 웬만한 종목들 움직일 거는 움직여요. 보르노이 이제 주도주잖아요. 바이오 8%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전체보다는 종목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체크하고 전략을 가다듬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노시뮬레이션, 버넥트 뭐 이런 종목들도 XR 관련 주식들이죠. 그래서 하반기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영역들, 종목들에 대해서 로봇주들 오늘 좀 강한 편이죠. SPG도 1% 상승에 레인보우가 7% 상승. 그래서 로봇주 중요하죠. T로보틱스 8% 상승. 하반기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또 섹터군 중에 하나. 2차전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플러스 흐름을 내고 있네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패턴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크 드리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오늘은 뭐 그냥 무난하게 좀 마무리될 것 같고 큰 추세 변동까지는 없다. 종목에 대한 학습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게 전 중요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매듭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 흐름 같이 집중화된 수급이 이제 분산화되는 그런 측면, 또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게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어떤 매크로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떤 주가 폭락, 뭐 주가 하락이 이제 굉장히 거셌던 주 이제 업종들,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아닌 또 다른 성장 업종 이쪽으로도 이제 눈을 돌리고 또 이제 큰 덩어리 수급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네이버입니다. 결국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그 상당히 이제 주가 하락 뒤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 선에서 이제 우리가 뭐 종목을 이제 뭐 그냥 바닥을 형성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제 담는 게 아니라 매수한다든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게 실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일정성의 모멘텀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종목이 무엇일까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주가 상승이 거셌죠.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인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그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라는 두 기업의 이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기업이 이제 상장이 확정되는 시점이 카카오 주가의 이제 고점이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서 네이버의 어떤 주가가 더 탄력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추적할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증시 어떤 상승 국면을 만들고 있는 명분, 그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봐야 되는 이유, 또 이제 네이버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죠. 그들이 하이퍼 클로바 X를 택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8월 24일이에요. 지금 이제 8월 접어드니까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월 24일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한다. 뭐 제목이 좀 재밌는데 패를 까보지 않아도 이미 승부는 났다.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는 거죠. 8월 24일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모델의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부분. 요 이제 증권사에서는 최근의 주가 급등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이퍼 클로바 X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파급력이 강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제 한국어 특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챗GPT 저도 이제 뭐 결제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 한국어 특화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할 때 조금 더 퍼포먼스가 크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이퍼 클로바 이제 네이버 한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한국어 특화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AI 기술을 이제 선보이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AI 챗봇은 B2C에서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일반적으로 택하지만 B2B에서는 API의 사용량에 비례해서 기업에게 과금을 한다. 사용량에 비례해서. 이때 사용량의 기준이 토큰. 이 토큰은 AI 모델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 이 챗GPT는 GPT-4로 업그레이드된 이후 놀라운 한국어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어 의미 단위에 대한 이해는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한국어 사용 시에는 토큰량은 영어 사용 시 토큰량의 약 4배가 필요하다는 측면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어 특화적인 이 네이버의 이제 AI 이제 기술 하이퍼 클로버 X는 상당히 상대적인 어떤 한국어에서는 특화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얻어 모델을 토큰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B2B 고객에게 4배의 변동비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하이퍼클로버 X가 글로벌 생성 AI와 비교해도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심지어 동사는 비용뿐 아니라 성능에서도 자신감을 표하는 중이다. 이 네이버가 사실 이제 인공지능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정말 오랜 기간 투자를 계속 집행했죠. 카카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내적 역량들을 이 분야에 이제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는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빅테크가 자신감을 보여주니 수익성에 대한 걱정도 들었다. 하나의 토큰을 연산하기 위해서 동사가 지출하는 컴퓨팅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하이퍼클로버 X B2B 사업의 수익성은 추정이 좀 어렵다.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지난주 알파벳과 메타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광고와 커머스 등의 생성 AI를 적용함으로써 이룰 성장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드러냄. 동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성 AI를 기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팅 비용 등이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동사는 생성 AI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이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글로벌 피어야의 수익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 다소 또 이 밸류에이션 갭을 수익률 갭을 이제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일정을 이렇게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이퍼클로버 X를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제 선공개했고 하이퍼클로버 X를 이제 8월 달에 지금 24일로 예정돼 있죠. 오픈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오픈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모멘텀 측면에서 주목할 포인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이버 그 초록색 창에다가 이제 그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계획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블로그는 뉴스든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가장 최적화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챗 GPT처럼 네 알겠습니다. 주 3일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초급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으니 사용자님의 운동 경력이나 역량에 맞게 조절해서 수행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이게 한국어 특화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제도도 3박 4일 추천 코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생성형 자료들을 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이버 창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AI가 아주 최적화되게 이렇게 또 딱딱딱딱 해주는 그런 거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개인들 사용자들이 이제 또 얼마나 이용할지도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제 AI 쪽에 이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 경쟁력 자체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MS가 윈도우, 엑셀 뭐 이런 것들 또 어도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기업 단으로 이제 이 판매가 이제 되는 이유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이 일단 기업에게 매출과 이제 이익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먼저 우리가 시장에서 좀 예상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가 글로벌적으로는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 이제 챗GPT 뭐 MS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아직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빅테크들이 결국 이제 생성 AI가 앞으로의 어떤 길을 확실히 보여준 거를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요. 국내 시장도 뭐 적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또 뭐 아시아권 국가를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사실 검색이라는 구글 강자가 전 세계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가 또 한국 그리고 이제 이 일본으로 넓히고 동남아, 아시아권으로 넓혔던 이런 이 경쟁력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기대감, 가능성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증권에서도 이렇게 좀 하이퍼 클로바 X 중심 이제 먼저 B2B입니다. 예. B2B 사업 모멘텀을 이제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다. 8월 달에 AI 모델 하이퍼 클로바 X 공개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생성형 검색 서비스 Q와 AI 체포 서비스, 기업 맞춤형 B2B AI 서비스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B2C 부문 AI 수익화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B2B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B2B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수익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Z홀딩스 통한 일본 시장 확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하이퍼클로바 X 공개는 네이버의 장기 성장성 강화로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전망이다. 예, 여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하반기에는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네이버가 또 숏폼 중심으로 이제 모바일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하반기 출시할 숏폼 영상 콘텐츠 플랫폼 클립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크리에이터 모집에 나섰다. 틱톡, 릴스, 쇼츠 등 글로벌 서비스 대비 늦은 출발이고 창작자 수익 배분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숏폼 강화 전략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하반기 클립 외에도 추천형 콘텐츠를 포함한 모바일 앱 개편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점진적인 광고 매출 성장률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있습니다. 숏폼 그리고 하이퍼 클로바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공세로 인한 네이버 점유율 하락 우려는 과도하다. 한국 시장 내에서 한국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보유 측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다양한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1위 사업자로 쌓아온 검색 노하우가 AI 시대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커머스, 콘텐츠 등과의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굉장히 오랜 기간 AI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또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하반기 네이버가 또 카카오 대비 또 이제 플랫폼 기업 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상향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예.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 구분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